어려운 문제도 지금 스토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게임 같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스토리가 완성돼 가는 끝물입니다. 이제 7번까지 있지 실험이. 자, 오늘은 스토리 싱킹의 5번째 변혁의 법칙, 제목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혼되는 이야기를 만든 후 과제 달성 자신감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자, 5번에 대해서 두근대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까지 만들었죠. 저기 갑자기 미녀와 야수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야기들 쭉 만들어 왔는데, 나도 보니까 이 스토리 만드는데 안 익숙해갖고 처음에 하고 약간 스토리가 약간 달라진 것 같더라고. 나도 좋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과제 달성을 향한 자신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손을 드시면 가고요. 안 그러면 돌립니다. 저부터 하죠. 오케이. 지금 3가지를 했는데 1개는 빼고 지금 1개는 이루어졌고 1개는 또 이루어져야 될 오, 3가지나 있었어? 스토리가? 최근에 이제 뭐 일어난 이제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뭐 완료된 2개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고요. 완료된 거는 저번에 나왔었는데 강의 신청했을 때 강의. 강의 신청이 안 돼가지고 진짜 휴학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뭐 등록금 반환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은 아마 해결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이게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120% 누군가 행복해질 사람 이제 정했을 때 보면 끝에서 보면 그냥 우리 이제 그냥 같이 수업 듣는 학우들이 편안하게 졸업할 수 있는, 지금 어차피 지금은 졸업이 문제가 돼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인데, 첫날에는 이제 그래프가 바닥에 갔어요. 그지 밑에서 이렇게가 와 우야노 싶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수업과에 전화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한 분한테 연락해서 다른 교수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주인 교수님, 바뀌는 주인 교수님 연락이 돼서 주인 교수님이 학생체에서 명단을 주면 거기에 대한 글을 좀 써주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튕겼어요. 그래서 학생처장님,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학생처장님, 수업과에는 뭐 대빵이죠, 어떻게 됐든 그분하고 단독 면담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되게 하겠다. 그래서 면담을 해서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면담하는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 면담만 해도 안 되면 저는 내원기면 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의 시간당 인건비와 내가 이 학교 다니면서 뜯는 거 이랬으면 나는 이 학교 안 왔다. 뭐 그렇게까지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1개 더 남았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풀어야 될 숙제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근데 이번에는 굴곡이 좀 없더라고요. 밑으로 있는데, 다음 주에 풀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지정받는 수업이 시험 날짜가 지금 우리가 출석 수강하고 있는 거하고 시험 날짜가 같아요. 인터넷 강의인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그 시험을 치면 되는데 하나는 출석 시험을 친대요. 이게 다 월요일로 다 모여있어. 그래서 이제 내용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풀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간에 하고는 우리 출석 강의하고 있는 그 교수님한테 수업은 월요일 하지만 시험은 금요일 날 치자. 그럼 우리 걸 먼저 우리가 옮길 수 옮겨놓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은 그 K묵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거든. 그러면 온라인은 그래치고 출석하는 거는 그러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 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또 리스트 또 작성해서 저 사항을 또 글로 써야 되고, 그래서 명단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경산에 계시는데 어쨌든 메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기도 교수님 아마 수업까지도 또 한바탕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 때 있는 친구들이 9명 돼 있던데, 다른 친구들 따로 했는 친구들 9명 돼 있던데, 이건 이제 시험 날짜 부딪히면 시험 못 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예상은 다음 주 일주일 내에, 다음 주 내에 초보 본다, 끝낼 거다라는 계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해서 진행돼서 20일까지 답을 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가 결판 나면, 다다음 주 되면 또 이 스토리대로 갈지 좀 안 될지는 또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저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어려운 문제도 지금 스토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게임 같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는 거를 그냥 늘 집, 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늘 틀에 박힌 것 같지만, 우리가 스토리로 생각하면 진짜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많겠다, 게임 같이 생각이 된다,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누가 할까요? 저도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개 만들 거리가 생겨서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하는 거는 내일부터 이제 선생님이 제가 하고 있는 HC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제한 19간만 해가지고 목표를 한번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자신감이 원래 하던 대로 뭐 4, 5점이라 치면은 선생님이 만족할 만큼 잘 빠질 수 있을까 했다면은 여기 끝에 보면은 하트 뿅뿅으로 해가지고 완전 만족. 감사합니다 선생님. 120%. 120%. 그래서 중간에 지금 시작할 때 이제 로딩데이 뭐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보면은 우와 되게 잘 빠진다 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나는 원래대로 하는데 뭐 잘 안 빠지네, 뭐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건가 하다가 이제 좋았어, 점점 감량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서 기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고민하시는 뭐냐,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셔. 그 이유가 너무 홀쭉해지고 그 결혼식 하는 것도 너무 홀쭉하면 안 예쁘니까. 그래서 그래서 120% 행복한 선생님을 보는 목표를 저는 4월 7일까지 일단 제한 19간까지 한번 잡아봤어요. 네. 저는 앞전에 저에 대한 행복감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뤄나가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제일 좀 관심 있는 게, 쌤들도 다들 아시는데 성장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이 조금 많이 가게 됐는 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작고 왜소하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잘 먹지도 않았고 잠도 잘 안 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저보다 활동량이 엄청 많고 저랑 좀 반대인 친구들이라서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걱정이 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영양제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며칠 전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문제가 인식될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 막 검색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 성장하시는 선생님 있으니까 얘기 좀 듣고 이래서 좀 팁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서, 그리고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우리 금지해야 될 음식, 예, 그런 것들이랑 뭐 지켜야 될 것들,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뭐 원래는 뭐 달달한 거라든지, 원장님 그때 이게 탕후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먹지 말자. 그리고 뭐 또 뭐 되도록이면 집밥을 먹자. 제가 저녁에 늦게 가다 보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챙겨 먹으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챙겨 먹어서 좋았는데 제대로 된 걸 못 챙겨 먹으니까 그게 좀 신경이 방학 동안 되게
또 소홀히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반찬 하면서 손도 반찬도 해놓고 애들 좋아하는 걸로 이제 고기 반찬 같은 거라든지 조금 챙겨 놓으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라면 먹지 말고 밥으로 먹자 하고, 그리고 이제 간식은 먹지 말고 아니면 먹고 싶으면은 뭐 과일이라든지 뭘 조금 바꿔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챙겨 먹자 하고. 근데 지금은 며칠 안 돼서 애들도 이제 문제인식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꾸 이제 자는 것 때문에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제가 제한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또 갈등도 생길 거고 좀 부딪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시 동기부여하고 할 수 있다 하고, 또 저희 둘째는 지금 아이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근데 오늘도 꿈 발표를 하러 학교를 가는데 아이돌 일에 사진하고, 취미는 뭐 또 상반되지만 음식 뭐 지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또 그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갔는데, 제가 서연이한테 서연 아이돌 되려면 조금 날씬해야 되고 키도 조금 키가 커야지 예쁘니까 좀 노력해보자 이렇게 동기부여 좀 해주고 하니까 오늘도 또 알겠다 하고, 왜냐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은 또 간식 먹고 싶고 이러니까는 저축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스스로 조금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 저희 아이들은 좀 몇 달 뒤라도 좀 성장해 있고 저는 조금 더 날씬한 몸매로, 예. 그때 그 성장이 이제 키 성장이구나. 네, 키 성장. 예. 저는 애들한테 이제 공부하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장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우선 성장기니까 애들한테는 좀 외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병원에 성장 예약했습니다. 예약 정말 손길을. 원장님 얘기도 듣고 싶어서, 예, 그렇게 한 몇 달 뒤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 아이들 성장할 때 음식 바꾸는 거하고 제 시간에 재우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제한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요소가 어떤 거 있을까? 물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쁘고 하면 다 좋긴 하겠는데, 요새 아이돌이 돼서도 성격 이상해가지고 학폭 가해자로 나중에 드러나고 뭐 이렇게 떡락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냥 딱 어떤 직업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아이돌 중에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만약에 MC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MC 중에서도 어떤 MC가 되고 싶은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유재석처럼 같이 얘기를 하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MC가 되고 싶다든지, 아이돌 중에서도 김세정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멘탈 갑인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다든지. 그래서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직업 앞에 붙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함이 이렇게 딱 붙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면 자기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이돌들 식단 관리 되게 빡세게 해야 되는데 박봄처럼 식단 관리 완전 엉망으로 해가지고 개판되는 그런 것도 같이 보여주고, 이 사례 연구를 해보는 거지. 이 사람은 왜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멘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자꾸 이제 실제로 그런 거는
사진을 프린트 해갖고 붙여놓고 이렇게 연구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진짜 자기만의 길을 좀 찾아가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두근대는 이야기를 만든 후에 과제 달성에 대한 자신감, 이게 저는 처음 스토리를 만들 때 그 암 환자들에 대한 그 우리가 새로운 병원에서 암 환자들하고 겨울에 그 루프탑에서 군고구마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군고구마를 같이 구워 먹는 그게 저기 내 이미지였어요.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암 환자분들이 내가 암이 걸린 거는 속상한 일이지만 내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삶의 궤도에 들어와서 오히려 암이 나한테는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이었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한 분이 있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어떤 환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암재활에 대한 그 관심이 계속 있는 중에 얼마 전에 그 맨발 걷기에 대한 그 어떤 방송사의 그 출연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그거는 거의 1시간 동안 내가 계속 혼자 떠들어야 돼요. 굉장히 길어. 그래서 강의도 하고 또 실제로 환자분들이랑 같이 맨발 걷는 모습도 촬영도 하고 우리 병원에 와서 또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 같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을 꼽으라니까 쉽게 이 암 환자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에 그 이 암 환자분들 몇몇 분들하고 같이 그 여기 야외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연하지만 이것도 그런 스토리의 그 한 가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이래저래 해서 좀 어려운 일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그 우연한 사건이 그 120% 만족을 위해 가는데 좀 좋은 그 저기 추진력이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동기부여의 법칙. 요거는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내면에서 쏟아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행동을 일으키는가? 그렇습니다. 뭐 40분이 걸릴 수도 있고 6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거 답 찾는데 한 3-4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길이 안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방박했으니까. 결과를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강 2개를 할당을 받았고 그래서 졸업학점을 확보가 가능하다. 물론 F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보를 받았는 거까지가 결과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근데 깨달은 점은 저는 조금 이것저것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점은 조금 다른 어떻게 너무 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냥 첫 번째 생각된 건 주위에서 길을 찾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길을 만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도움이 대해서는 명확한 요구하라. 어떤 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대충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는 이것까지 원합니다 라고 명확할 때 그게 100%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한 그 다음에 스텝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길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굴곡을 찾으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디가 가장 고여 있는 것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길로 봤을 때 물이 그냥 굽이굽이 흘러가면 뭔가 휘몰아치는 굴곡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의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일이 있을 때 그 굴곡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파악해 보라는 생각을 먼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안 같은데 이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경주마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앞만 내려보는데 조금 높은 데서 내려볼 수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내려본다는 생각을 계속 해라. 관조한다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 막상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내 머리에서는 아 이게 높이서 보면 분명히 길이 전체를 보면 보일 건데는 생각을 하면서도 안 보인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아직 이 그만큼은 아직 저도 내면의 성장 아니면 지혜의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아 조금만 고개 좀 들어서 좀 높게 볼 걸 높여서 좀 내려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덜 힘들었지 않을까 내 에너지를 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깨달은 점은 좀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인지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고개 조금이라도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저는 저기 6장 보면서 내면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가 현실적인 행동을 일으키는가 사실 구체적으로 다는 못 적었는데 여기서 보는 골든 60s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60대 여기 19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60대가 되고 일본에서는 이게 황금 시대다, 황금 세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일본은 벌써 노후화된 국가예요. 한국은 그것보다 조금 젊지만 우리도 금방 따라잡습니다. 일본보다 한 15년 뒤, 그러니까 2040년대가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한 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하고 이거는 미래가 이미 현실적으로 와 있어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대거 외국인들이 저기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큰 일이 있지 않은 다음 또는 뭐 전쟁 같은 아주 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 다음에 이거는 10년, 20년 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원도 지금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40대, 50대거든. 그런데 이런 세대에 대한 특징을 여기는 골든 60라고 적었는데 내가 50대, 40대, 30대, 20대까지 한번 세대별 특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60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완전 골든은 아니야. 지금 50대가 60대가 되면 골든 6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뒤면 아마 진짜 60대가 황금 세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부 자식들에게 지금처럼 몰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몰빵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 첫 번째 세대거든요. 우리나라 그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높아요. 전체 자살률도 높지만 노인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 우리 전체 자살률은 우리가 한 25에서 10만 명당 25에서 30이거든. 노인 자살률은 70에서 80이야. 세계 어디도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들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경제력을 그렇게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돼도 경제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5년, 10년 뒤면 진짜 골든 60 세대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50대는 파워풀 50s. 왜냐하면 50대들은 예전하고 달라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40대가 한참 일하는 세대인 것처럼 50대가 계속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가 50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40대는 여기는 anxious 40s라고 썼어요. 뭔가 불안한 40대. 아직 애들은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고 자기가 일하는 것도 예전만큼 그렇게 안정되지 않고 자기 노후도 걱정이 되는데 국민연금도 답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직장이 옛날처럼 안정되게 계속 가는 직장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계속 능력을 개발하고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능력을 더 학습하면 또 이어갈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도태되는 그런 세대가 또 40대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40대, anxious. 그 AF, 파워풀 50대는 PF, 골든 60s는 GS. 그 다음에 30대는 로디드 30s라고 썼는데 여기 부담이 많은 30대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직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게 넉넉하지도 않고 모든 부담이 많아지는 시대가 30대. 그래서 로디드 30s니까 LT고 그 다음에 20대는 chaotic 20s 혼돈의 20대.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는 데다가 자기가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선택한 20대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가 이어지겠지만 사실 대학 선택한 거는 자기가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은 성적에 맞춰서 얼추 이렇게 갔는데 막상 직업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새로 다 해야 돼. 이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진짜 혼돈의 시간이 20대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20대들한테도 어떤 이거는 병원 차원이 아니라 병원이 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그런 뭐랄까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20대들한테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병원을 지을 때 북카페가 생기면 거기서는 이제 암 환우분들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20대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이런 20대들이 와서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또 이제 북토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저명한 저자들이 와가지고 20대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북카페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꼭 환자들한테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세대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